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에게 협동적 결혼 기술, 다시 말하면은 부부 대화와 갈등 해결 기술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최기만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그 갈등 해결의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갈등은 누구에게나, 어느 부부에게나 다 있다. 근데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이 부부들을 관찰해 보면은 부부 나름대로 갈등을 대처하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건 어떤 부부는 갈등이 있으면은 직면에서 협동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내는 부부, 이런 부부는 행복하죠. 그러나 이제 초기에는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싸우거나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제 갈등이 있으면은 회피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심각한 게 문제가 있는데도 겉돌기를 갖다 하는 거죠. 이게 문제는 터치하지 않고 그냥 주변머리만 이렇게 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오랜 기간 지속되면은 쌓이고 쌓여서 이제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한이 맺히거나 또 이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은 한쪽에서 우리 끝내 라는 식으로 해서 또 이혼으로 이어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부분은 뭐 이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상대방에게 강요를 갖다 하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또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부를 우리가 당신 나쁘다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갈등이 이제 있을 경우에 뭐 남자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강요를 한다. 이제 이러면은 행복한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되게 그냥 속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경우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냥 또 어떤 부분은 서로 협상할 수 있,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당신이 이거 해. 그런데 그 협상하는 거가 마지못해서 하나 주고받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그 계약을 위반하면은 나도 안 해버려 하면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파탄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협동적인 방법이다. 그 협동의 원리를, 그 효과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1 플러스 1은 이제 2가 나오지만 부부가 이렇게 서로 협동적인 관계로 어떤 문제를 같이 팀워크를 하면서 이게 풀어가면은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부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과정과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필히 따라서 해보세요. 이 원칙대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이렇게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원래 결혼했잖아요. 자,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 갈등 해결에 대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한 팀이다. 서로 같이 팀워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당신 아내하고 당신 엄마하고 물에 떠내려가면은 누구 먼저 구해야겠는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그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남편이라면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또 이제 여성에게 아내에게 질문한다면은
여러분의 이렇게 자녀하고 남편이 물에 떠내려가면은 누구 먼저 구하겠는가? 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남편한테 기대하는 거는 뭐 나하고 뭐 그 남편의 어머니하고 물에 떠내려가면은 당연히 나 먼저 구해야 되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아내에게 그 남편과 아들 이 관계를 얘기를 하면은 그 아내는 아들이나 이 자녀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묘하게 이렇게 되지는데 제가 이제 워크숍이나 이 강의를 갖다 하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하고 그 엄마하고가 물에 떠내려가면은 누구를 먼저 구하겠는가라는 게 질문을 하면은 그 아내가 앞에 있거나 여성들이 뭐 이렇게 주위에 있으면은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그냥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도록 하게 한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남편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엄마를 먼저 이렇게 구한다. 근데 엄마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배경을 보면은 효자고 또 약간은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가정의 이 가치관을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그 아내와 남편을 먼저 구해서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엄마도 구하고 자식도 이렇게 구하는 거가 결혼 생활의 원칙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부가 이렇게 팀워크만 이렇게 한다면은 부부는 건강하고 깨어지지 않고 강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대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부부 여러분들은 팀워크이세요. 이게 항상 팀워크 한다는 이런 그 협동 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부부 전체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술에 관해서 이렇게 좀 술을 덜 마셨으면은 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갖다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 가정이나 갈등이 있는 이 가정에서는 뭐 나 담배 이 피우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나한테 이렇게 편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반론하면서 무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남편이 혼자 살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게 담배 술 피우면서 뭐 늦게 집에 귀가하고 편하게 이렇게 산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결혼이라는 이 전제가 부부 공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문제를 삼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부 문제로도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부부 외에 이렇게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시부모, 또 친정, 친구, 아니면은 그 뭐 회사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해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시부모나 이렇게 친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우리 못 살아 헤어지자라고 이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이 아내와 자기 엄마하고 관계가 아주 좋지 않으면은 그냥 이혼하고 이제 엄마 편을 갖다 이렇게 드는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그 아주 이렇게 성인 이렇게 이 남편이 아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나 이렇게 자기 이 뭐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그 친부모를 이렇게 계속 부양하고 하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혼하고 혼자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짐이 되지 부모를 이렇게 서포터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부가 이렇게 단결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일시적으로 어떤 경우는 이제 아내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이렇게 나빠가지고 뭐 그래 하고서는 당분간 보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연락도 않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모와 이 자녀라는 이 천륜 관계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되기 이렇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이렇게 그 시부모나 이렇게 처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다루다가 여러분들이 뭐 사내 못 사내 하고 이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부 갈등을 또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부부가 성장해야 되는 게 부분에 마련해 줍니다. 이게 모든 갈등은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추적해서 이게 돌아다 보면은 자기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이게 부부 문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가 아내는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그 좀 감정이 공감도 못 해주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애정 표현도 못 한다. 이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 또 이렇게 남편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 이제 이런 이 부부들은 이제 이런 문제, 피상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만일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내는 이렇게 남편의 애정이나 수용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왜 이게 나한테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 배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구하거나 한번 이렇게 스터디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질문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아내는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애정을 이렇게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남편한테도 기대하는데 남편이 이런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돼진다. 또 이렇게 남편의 이렇게 경우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또 그게 아내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면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어머니 소리와 이 잔소리와 혼합이 돼가지고 아내의 잔소리에 과잉 반응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부가 이런 이 갈등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부모처럼 문제를 이렇게 뭐 애정을 주는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아내로서 남편에게 애정을 베풀고, 또 이렇게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에게 애정을 베풀고, 아내를 아내로 봐줘야지 어머니와 이렇게 관련돼서 내면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약간은 무의식 수준에서 이렇게 작동해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렇게 되지면서 부부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부부 상담하다 보면은 만성적인 갈등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그냥 끝내.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하시는 이런 이 부부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이 거트만 이 박사랄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연구 이 결과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만성적인 갈등은 부부들의 핵심 가치관이 이렇게 작동해져서 그 부부의 그 어떤 존재 가치나 핵심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도구다, 이 보물 창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은 좀 전략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또 아내는 좀 이렇게 돈을 쓰고 살았으면 이거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 남편 입장에서 왜 그렇게 돈을 전략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대체적으로 남편은 이제 이 가정 이 생활 이 중에서 어린 시절에 가난했거나 이렇게 저축을 강조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내는 또 이렇게 가난했거나 아니면 부유했거나 그래서 쓰고 사는 데서 어떤 이 보람을 누리는 이런 가정이 성장 배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이 만성적인 갈등이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아내에게 비춰진 모습을 통해서 나를 인식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렇게 되진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갈등은 직면해야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부부의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은 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또 외부로 돌거나 아내도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대화를 않고 담을 쌓고 밖으로 이렇게 돌거나 또 친구 만나거나 또 뭐 이러면서 또 외도에 빠지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갈등은 직면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칙과 이 대화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이렇게 추구하시면은 해결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짐작해서 쉽게 이렇게 끝내버리는 뭐 이제 이런 태도를 안 가졌으면 해요.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 이제 구관이 이렇게 명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배우자를 바꿔서 남편을 바꿔서 아내를 바꿔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서 또 재혼하는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재혼하는 이 가정에는 이혼율이 70% 이렇게 80%로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주면은 결국 사람을 바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 이런 개념 버리고 부관이 명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문제, 또 나의 핵심 가치관,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갈등을 해결해 주는 구체적인 이런 이 방법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갈등 해결 5단계,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간단한, 뭐, 이제 그러면서도 좀 숙고해야 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은 각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장점과 이렇게 단점을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미 쓰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직장을 옮겨야 되나, 남아야 되나, 이제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냥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이게 아니라 직장을, 이렇게 지금 현재 직장에 남아 있는 거에 대한 이 장점이 뭘까? 그 다음에 이게 직장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다닐 때의 그 단점이 뭘까? 그다음에 직장을 옮길 때의 장점이 뭘까? 직장을 이렇게 옮길 때의 단점이 뭘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표처럼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완벽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이렇게 기대를 안 했으면 해요. 모든 이렇게 사안은 장점과 이렇게 단점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많으면은 뭐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은 또 화랑방탕하고 또 돈 때문에 먼저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죠. 미인 방명이라는 게 말이 있듯이 이 여성들이 예쁨에는 관심을 많이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또 수명이 또 이제 짧아지는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은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장점과 이렇게 단점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비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이 의논은 안 했으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뭐 내가 지금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뭐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있다면은 뭐 혼자라도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장점은 뭘까? 그 다음에 현 생활을 유지하게 될 때의 단점은 뭘까? 이제 예를 들어서 현 생활을 유지하는 이 장점은 그래도 경제적인 뭐 안정은 있고 또 이제 자녀들과 이 삶을 유지한다는 거가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단점은 또 경제적인 지원이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이게 장래가 문제되고, 아이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하는 게 장점은 뭐, 이렇게 그 남편의 그 명령적인 뭐 얘기나 이렇게 고통은 이렇게 벗어나서 좀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하지만 이렇게 단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오는 그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경제적으로 나의 이 자유를 또 이렇게 누릴 만한 또 이게 문제 이런 그 수단이 있을까?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이혼에 대한 또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이나 이게 낙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고려해서 어,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한 번은 이혼하기 전에 최선의 이렇게 방법으로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2인 1조로 나눠서 한 6분 정도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부부 사이 절대 이혼은 이렇게 저기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과외를 시켜야 될 건가 말 건가 그러면 과외 시키는 거에 장점 단점 또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거에 이게 장점, 단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자세히 이렇게 생각, 뭐 이사 같은 거랄지 해서 부부가 서로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까지 배운 대화 기법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내 생각인데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그것도 괜찮아.
뭐 이런 거가 있을 것도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약 한 6분간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비디오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지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의논하신 후에 다시 이 비디오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을 다 끝나셨나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차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갈등 해결 5단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회사나 이런 어떤 그 집단에서 어떤 그 이렇게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뭐 그 교회를 새로운 곳에 옮겨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1단계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데 너무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이 5단계 훈련으로 이렇게 잘 안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 브레인스톰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 이 과정에서 절대로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평가나 대꾸를 갖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각 제한 사항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또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합의하에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5단계에는 실행에 옮기고 서로 이렇게 평가해서 그게 좋으면은 강화, 이렇게 칭찬해주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으면은 이 5단계를 반복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 자녀와의 이제 이 과외를 해야 될 것과 이렇게 안 될 것.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5단계로 본다면은 1단계에서는 자녀 과외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2단계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외 안 해도 돼.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반론하시지 말고, 뭐,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 과거에 생략. 그러면은 엄마, 그 당신 틀렸어.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부모가 학습지도,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과외 시작, 아니면 부분적 과외, 뭐, 이제 이렇게 해서 2단계에서는 지금 1단계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단계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제 과외를 이렇게 생략할 때의 이 장점,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과외 생략에 있어서 이 단점, 아이 성적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모가 이렇게 학습 지도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장점, 부모와 이 자녀 사이의 관계가 뭐 좋아질 수도 있다. 단점, 그러면 잘못하다가 싸우면서 아이가 또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고 부모의 능력에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이제 뭐 과외 시작, 뭐 이제 하면은 돈이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또 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과외한다. 이 선택적으로. 먼저 이런 거를 해서 다 이렇게 장점, 단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가장 효율적인 이 방법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학습 지도를 하면서 그 부모도 가르치기 어렵고 아이의 성적이 아주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 과외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돈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절약하면서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약한 과목은 과외하고 아버지가 자녀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 이렇게 부모는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 이제 이런 이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방법을 실행에 옮기고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성공적이면은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안 되면은 5단계를 이렇게 다시 이게 반복하는 뭐 이제 이런 그 예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갈등 해결 5단계 훈련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그 해보시니까 그 기분이 어떠신지요? 그 옛날 같았으면은 어떤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 과외를 이제 시킬까 이렇게 말까 이렇게 하면은 시켜야 돼. 아니 그거 틀렸어.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웠는데 그 여러 가능한 방법을 다 이렇게 브레인스톰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거의 장점, 단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최상의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